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이슈 분석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김치 프리미엄 재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먼저 잡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제목은요,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시사점이라는 그런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라는 적인데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해외보다 무려 48%나 더 높게 됐기 때문에 형성돼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국내 이상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렸다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국내 이상 수요와 재정 거래 문제로 인해서 제한적 공급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공급을 좀 많이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 거래 문제다. 재정 거래 문제라고 했는데 이 재정 거래 문제는 이런 얘기죠. 그 물건을 싼 데서 사갖고 비싼 데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데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빨리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한국은행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전문적인 시장 참가자가 부재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좀 전문적인 게 부재하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하고 가격 변동 위험이 너무 크다. 그리고 복잡한 처리 절차와 처리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외환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거래 비용도 들어가고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한국은행 현재 BOK 이슈노트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가격차 확대 배경에는 투기 수요가 좀 많이 늘었는데 이 투기 수요가 투자 수요로 확산되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요한 점은 향후 이런 현상이 재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거래에 있어서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특히 한국은행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서 했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장 첫 번째 이슈로 했는데요. 이 재밌는 게 이 BOK 이슈노트의 첫 페이지를 보면은요, 물론 1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라고 하고,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집필자명을 이쪽에다 표시를 했는데요. 한국은행에 계신 실력 있는 분들이 현재 분석을 한 내용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를 할 때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암호화폐나 암호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많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앞으로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부채와 신기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에서 보고서로서 경고한 내용인데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진짜 거의 많은 분들이 10주기 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10주년 만에 맥켄지에서 글로벌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는 국가부채가 증가하거나 부동산 거품, 그다음에 주택담보 리스크 때문에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국가들이. 근데 사실 국가부채 증가나 부동산 거품, 부동산 담보 대출 리스크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해당되는 거지만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암호화폐나 그다음에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 그다음에 위기, 그다음에 국가주의가 변수가 돼서 글로벌 변수가 올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암호화폐는 신기술이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려서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급등락에 따라서 국가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이제 맥킨지가 현재 경고하는 내용이고요. 지정학적 위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나라나 다른 시리아 같은 나라들, 중동 국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한 것이고요. 국가주의 변수는 결국 미국 현재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이니 자국 우선주의니 미국 우선주의니 이러기 때문에 이런 국가주의 변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것도 국가부채와 신기술이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많아서 눈여겨보시라고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공개 46%는 펀딩 실패, 이런 제목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 현재까지 ICO를 한 것 중에 1900
21건인데요. 그중에 890건이 실패했답니다. 단돈 1달러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ICO를 많이 한다고 그래 ICO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투자받는 게 아니라 무려 46% 거의 50% 가까이가 1달러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 이런 그 교훈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 뉴스를 삼았는데요. 약 그 1,000만 달러 미국 돈으로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3억 원이죠. 이 정도 조달한 그 현재 암호화폐는 279개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0% 정도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이오스가 약 40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8천억 정도를 모금했다고 하고요. 텔레그램은 17억 달러, 그다음에 드래곤 코인은 약 3억 2천만 달러를 현재 모금했다고 합니다. 또 H닥이나 파일 코인은 약 한 2억 6천만 달러를 현재 모금의 펀딩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몇몇 빼놓고는 약 한 반 정도는 1달러도 현재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ICO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 86%가 이더리움 기반에 둔 코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미세고에 둔 게 9.4%, 그러니까 네오에 둔 게 3.07%니까 대부분 다 이더리움에 기반을 둔 투자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ICO 시도했다는 점이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요.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시세 동향 분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가격과 시세 동향 분석에 암호화폐를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그동안은 애널리스트 허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나 기타 대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정보를 제공해드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데이터라는 게 소셜 미디어라는 게 이런 거죠. 각각 뉴스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걸 수집해서 그것도 대체 데이터로 이제 제공해 줬는데 앞으로는 암호화폐도 그 대체 데이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체 데이터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에 관련된 데이터 세트를 현재 연구 중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무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뉴스, 인터넷, SNS에서 나오는 거, 소셜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합치는 그런 복합적인 데이터를 현재 연구 중이고요. 베타 테스트 단계를 하고 있고요. 11월 중에는 출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에서도 암호화폐 시세를 중요한 뉴스로 시세 정보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